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션이고요. 전 리웨입니다. 오늘 저희는 최초로 또 둘이 찍는 방송이에요. 어쩌다 보니까. 아주 좀 뭉클하네요. 네? 갑자기요? 왜? 왜 뭉클해? 저희가 또 이 자리가 가을책을 또 아, 그쵸. 함께 했었던 자리가 셋이 함께 아닙니까? 했던 자리인데 네. 오늘 왜 안평 안 나왔나요? 남편은 왜 안 나왔을까? 카메라 뒤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. 채널 수북 그 HBO에서 요즘에 체르노빌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잖아요. 그쵸. 체리웨님이 아주 흥미롭게 보셨던 이 체르노빌 드라마를 보고 그와 관련된 책을 읽고 이렇게 콘텐츠를 찍어보자고 한 게 리웨의 기획이에요. 맞아요. 야심찬. 그렇죠. 왜냐하면 HBO에서 제작한 이 5부작 미니 시리즈밖에 안 되는 이 드라마가 엄청나게 핫하기 때문입니다, 여러분. 어디서? 어디서? 각종 저희 전 세계에서요. 정말. 그렇구나. 최근에는 이제 에미상 후보로 그렇더라고요. 19개 되게 작품성을 엄청 인정받고 있다고 굉장합니다. 들었어요. 되게 기사를 많이 봤어요. 맞아요. 이제는 왓챠플레이에서도 아 진짜? 그쵸. 그건 재생이 몰랐다. 된다.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만 사용하니까 그걸 찾아서 구해서 보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더라고요. 그쵸. 넷플릭스 기반이 아닙니다. 하지만 체리웨가 너무나 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의 근 한 달에 걸쳐서 주말마다 그것을 봤습니다. 그쵸. 5개밖에 안 되지만 너무 힘겨워하셨던 좀 쉽진 않더라고요. 저 그 넷플릭스에 길들여진 이 드라마 감성이. 그러니까 제목이 암시하듯이 1986년 맞나요? 맞아요.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원전 사고를 기반으로 그 역사적 사실을 약간 드라마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에요. 다큐멘터리에 거의 가까울 정도로 고증을 되게 잘 해놨다는 맞아. 평가를 많이 받고 실제로 그 사고 자체가 아무런 소리도 뭐 냄새도 아무것도 없이 되게 고요하게 발생한 방사능 사고니까요. 그런 사고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투입된 사람들의 뭔가 문제점들 아니면 정부 당국 그때 당시 소련이었던 그 중앙 정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되게 덤덤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오히려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덤덤하다기보다 되게 잔인하고 그런 장면들도 많고 해서 엄청 드라마적으로 느껴졌거든요. 그 사건 자체가 맞아요. 드라마틱한 사건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소름 돋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드라마에 약간 원작 같은 그런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, 여러분. 이거 확실한 것인가요? 아니, 유해가 말하는 책은 이 책인데요. 맞아요.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던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. 이분이 쓰시는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겪었던 혹은 그 원전 사고의 수습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로 글을 써낸 맞아. 일종의 인터뷰집. 이것이 원작일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주장하는 거예요, 심지어? 왜냐하면 어쨌든 체르노빌 자체도 지금 픽션으로 구성된 거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어떤 여성 과학자, 연구자 한 명만 픽션적인 인물이고 나머지는 사실 실존 인물들의 이름이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마치 그 드라마 제작진들이 이 책을 조금 참고했으리라라는 당연히 추측이- 참고는 했겠죠. 이 책은 나온 지는 꽤 된 책이에요. 맞아요. 드라마보다 훨씬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리웨 때문에 알게 되었고 드라마를 보고 읽으니까 정말 실제 인물들이 이 책에 많이 등장하더라고요. 맞아요. 실제 그 사람이 그 맞아. 사람인 거예요. 이 작가가 스스로 창안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. 목소리 소설이라는. 그냥 목소리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발산되도록 그냥 놔두는 것처럼 보이게 책을 썼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인 인터뷰지처럼 QA 이렇게 뭐 질문답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목소리만 딱 나오거든요. 이 사람들의 목소리. 근데 되게 새롭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인터뷰집이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그 QA 이런 시스템 혹은 그것들을 다 듣고 작가가 완전히 그것을 소화한 뒤에 작가가 뭐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를 찾아내서 좀 더 덧붙인 에세이, 그러니까 산문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러 다니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기가 들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로 글을 써내는 거예요. 60명을 인터뷰했다고 하면 60명의
문체로 써져 있는 거죠. 맞아요. 처음에 말투. 그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거를 다 읽지는 못했어요. 이제 막 절반 좀 안 되게 읽었는데 처음에 좀 적응이 안 되다가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소설이구나. 일반적인 인터뷰 집에서는 누군가를 인터뷰했고 그 사람은 누구다 이런 사전 맞아. 정보가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대뜸 목소리부터 나와요. 맞아요. 일단 목소리가 나오고 어. 그 목소리를 낸 사람이 누군지가 그 글의 끝에 나와요. 맞아요. 근데 이것이 그 체르노빌의 원전 사고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만 모은 것이 아니잖아요. 그 수습 대원이나 그 국가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, 그래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,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목소리가 갑자기 목소리부터 나오니까 제가 약간 누가 혼란. 말하는 건지 처음에 좀 혼란스럽긴 했거든요. 누가 말하는 건지. 근데 그게 약간 알렉시비치라는 한 명의 영매 통해서 영매요.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으니까 되게 좋았던 게 그 방사능 원전 사고라는 게 굉장히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기술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사실 막 늘 생활하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그 위험성이 우리의 곁에 바로 있지도 않고 바로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고 드라마에 막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설명을 잘 해줘요. 이게 맞아. 어떻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은폐하려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큰 문제가 생겼고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거든요. 그래서 되게 그런 오락용으로 보는 드라마라기보다는 좀 각잡고 이해해 가면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하는 드라마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원전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 파악을 좀 한 뒤에 책을 읽으니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았어요. 맞아요. 근데 책을 먼저 읽었으면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입하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여기 이 책 속에는 딱히 구도가 없어요. 그러니까 피해, 가해 이렇게 선악 구도가 딱히 없거든요. 근데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매체를 우리가 보던 간에 어떤 빌런이 있는 구조가 사실 되게 편하잖아요.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라고 규정하면 편한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, 이 책은. 이 책은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연루된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나 사실 다양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.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.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드라마에서도 그 어떤 과학자, 그러니까 연구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약간의 중심 인물 같은 분이에요. 근데 그분은 당연히 레가소프 실존 인물이죠. 그분도 실존 인물인데 그 분이 이제 그 드라마의 첫 장면에 등장하면서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 라는 명대사를 치고 시작하거든요. Now I only ask, what is the cost of lies? 1화가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해요. 너무 짱이죠? 그거는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 5화 끝날 때까지도. 거짓의 대가는 무엇인가? 근데 그 거짓의 대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한 나머지 그 속에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. 근데 체르노빌 사건을 보면 정말 이게 방사능이 그냥 다 비단 위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은 거짓을 계속해서 은폐했기 때문이거든요. 체르노빌 사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정부의 정책들이나 어떤 심지어 국제적인 그런 일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. 너무나 많은 국책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너무나 많은 어떤 정부의 발표가 허위, 조작, 날조, 은폐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가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홈선문 아니야?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좀 마음이 제일 아팠던 부분은 그러니까 물론 수습하러 아무것도 모르고 간 어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그랬겠죠.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. 맞아.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일어나고 근데 심지어 이것이 한 번에 뭐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몇천 명이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몇십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. 맞아. 그러니까 이 상황 파악이 더 빨리 안 됐던 거예요.
내가 보기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안 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나를 고향에서 몰아내는 이런 상황,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고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향이랄까 역사랄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. 맞아. 부모한테 들을 수 있는 어떤 유년기의 추억이랄까 그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. 체르노빌의 목소리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나는 분명히 과거의 이야기를 썼지만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인 것 같다. 그리고 실제로 체르노빌의 목소리의 그 부제가 미래의 연대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때 일어난 어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. 언제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거든요. 체르노빌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몰랐던 분들 그리고 저처럼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몰랐던 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요즘에 그 체르노빌에 투어리즘을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. 다크 투어리즘 가이드라는 책이 있어요. 맞아요. 그게 체르노빌을 투어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. 거기 투어를 하러 가서 막 셀카 찍고 인증샷 찍어서 올리고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. 그쵸. 그런 짓을 하지 말자. 갑자기 제가 그 화가 나더라고요. 갑자기 공익 캠페인. 이 책을 읽고 좀 생각을 제대로 해보자. 읽기에 수월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추천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같이 있는 책도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책. 그럼요. 리에가 원하는 책. 네. 재미가 있어요. 재밌어요. 네. 읽어보신 분들 꼭 댓글 좀 남겨주세요. 체르노빌의 목소리 재밌더라. 아무도 댓글 안 달면 어떡해. 그런 얘기 하지 마. 아니면 알렉시에비치 좋아한다. 아니, 이런 이러시는 종류의 분들. 책. 이런 종류의 어. 책. 추천해주셔도 좋겠다. 또 다른 책을 같이 읽고 음. 셋이 같이 오겠습니다. 그래요. 셋이 또 저희 같이 또 네. 빨리 하겠습니다. 안평 빨리 데리고 와가지고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해야지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, 여러분. 당연하죠.